백화점 여성복 코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이너스, 꼼파니아, 메이폴, 한때 엄마들 옷장에 하나쯤은 꼭 있던 브랜드들이었거든요. 바로 나산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들 만든 나산그룹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공적 자금 7천억 원 증발, 회장은 횡령으로 구속, 그룹은 완전히 공중분해됐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망한 이유예요. 옷이 안 팔려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옷은 잘 팔렸습니다. 여성복 시장에서 삼성 LG급으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백화점을 4개나 짓겠다고 하고 오피스텔 사업에 뛰어들고 부동산에 수천억을 쏟아붓더니 스스로 무너져버린 겁니다. 잘 되던 장사 놔두고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여성복의 전설 나산그룹이 어떻게 욕심에 눈이 멀어 자멸의 길을 걸었는지 그 어이없는 몰락의 과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산그룹의 시작은 의외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1971년 영진건설이라는 건설업체로 출발했거든요. 부동산 개발을 발판으로 돈을 벌다가 1980년대 들어서 의류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대박이 터집니다. 1982년 회사 이름을 나산실업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패션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1983년에 하이패션 브랜드 조이너스를 런칭하면서 나산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후 여성복 꼼파니아, 혼성 캐주얼 메이폴까지 연달아 출시하면서 매년 30%씩 급성장을 했어요. 당시 국내 여성복 시장에서 대현, 신혼과 함께 여성복 빅3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건설과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자본에 패션 브랜드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계열사가 17개까지 늘어난 신흥 재벌로 떠올랐거든요. 문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안병균 회장은 패션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통과 부동산이 진짜 돈이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1994년 영동 백화점을 150억 원에 인수하면서 백화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5년부터 경기도 광명, 서울 수서, 천호, 강남까지 백화점을 4개나 세우면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선 거예요. 안 회장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1995년에 5천억 원을 투자해서 1997년까지 의류, 종합건설, 종합컨설팅, 유통, 관광 레저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3조 원 매출을 올리겠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0년까지 10조 5천억 원을 유통업에 투자해서 그룹 매출의 35%를 유통에서 올리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했거든요. 패션 회사가 갑자기 유통 재벌이 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백화점만 지은 게 아니에요. 오피스텔과 상가, 부동산 개발에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 미시 2000이라는 대형 오피스텔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오피스텔 분양이 부진해졌고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빼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나산그룹의 이 모든 확장은 빚으로 이뤄진 거였어요. 은행 차입과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존해서 외형을 키운 전형적인 차익 경영이었거든요. 경기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보이지만 경기가 꺾이면 이자 부담과 고정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병균 회장의 자금 전용이에요. 나산그룹에는 나산종합건설이라는 건설 계열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그룹의 돈줄 역할을 했거든요. 원래 실적이 양호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안 회장이 이 회사를 사금고처럼 썼어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 회장은 나산종권 자금을 개인 세금 납부에 쓰고 상환 능력이 없는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쓰고 심지어 개인 용도로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멀쩡했던 나산종권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외상공여금과 대여금을 수천억 원씩 떠안게 됐고 결국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룹의 돈줄이 끊어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집니다. IMF 관리 체제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급등하고 신용이 경색됐거든요. 차입에 의존해서 몸집을 불린 기업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미 무리한 확장과 오너의 자금 전용으로 구조가 취약해진 나산은 이 충격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나산그룹은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계열사를 처분하고 부동산을 팔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분양은 계속 부진했고 부동산에 묶인 자금은 빠져나올 기미가 없었거든요. 끊임없이 자금 악화설에 시달리면서 금융권에서는 일찌감치 부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2월 13일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모기업 주식회사 나산, 나산종합건설, 나산유통, 할인점 나산클래프까지 주력 4개 회사가 동시에 부도 처리됐거든요. 신한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돌아온 63억 원을 포함해서 총 116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겁니다. 1990년대 신흥 재벌로 급부상했던 나산그룹이 하루아침에 좌초해버린 거예요. 부도 이후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그룹 부실을 정리하는데 공적 자금이 무려 7천억 원이나 투입됐거든요. 납세자의 돈이 그만큼 날아간 겁니다. 신용과 자산 구조가 완전히 망가진 탓에 그룹 차원의 재건은 불가능했고 계열사별로 매각되거나 분할되거나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각자 도생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패션 계열사인 주식회사 나산은 그나마 법정 관리를 통해 회생을 시도했습니다. 1999년 법정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가 2000년에 정리채권과 보증 채무에 대한 출자 전환을 포함한 정리 계획을 최종 인가받았거든요. 5개 브랜드와 349개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업부 독립채산제, 유통전략팀 신설, 백화점 진출 확대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룹 차원의 재벌 위상은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였어요. 조이너스, 꼼파니아, 메이폴 같은 브랜드들은 이후 다른 기업에 인수되거나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한때 여성복 빅3의 한 축이었던 나산의 영광은 완전히 과거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부도 이후에도 안병균 회장의 비리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안 회장은 회사가 부도난 이후에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자 이걸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어요. 미시 2000 오피스텔 낙찰 과정에서 법정 관리 중인 나산클래프에서 27억 원, 화이 상태인 나산실업에서 6억 원 등 그룹 회사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검찰은 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룹을 망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부도 이후에도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예요. 7천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는데 그 돈마저 개인이 빼돌렸다는 건 정말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산그룹의 몰락을 보면 몇 가지 뼈아픈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무리한 사업 확장의 위험성이에요. 패션으로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백화점 4개를 짓고 오피스텔 사업에 뛰어들면서 5천억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본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선 투자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경기가 꺾이자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발목을 잡았어요. 차입 경영의 함정도 있습니다. 외형을 빠르게 키우려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건 경기가 좋을 때만 통하는 전략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신용이 경색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어지는데 1997년 외환 위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차입으로 몸집을 불린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오너 리스크입니다. 안병균 회장은 건설 계열사 나산종건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그룹 전체를 부실의 늪으로 끌어들였거든요. 원래 실적이 좋았던 회사가 부실 계열사 지원과 개인 용도 자금 전용 때문에 무너졌고 이게 그룹 전체의 연쇄 부도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부도 이후에도 공적 자금을 빼돌린 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결국 나산그룹의 몰락은 단순히 IMF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외환 위기는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건설과 부동산, 유통에 치우친 무리한 확장, 은행 차입에 의존한 취약한 자금 구조, 오너의 사금 고화와 배임, 그리고 건설 계열사 부실이 복합적으로 겹친 자멸의 결과였거든요. 1983년 조이너스 런칭으로 시작해서 여성복 빅리의 한 축까지 올라갔던 나산그룹이 불과 15년 만에 공적 자금 7천억 원을 날리고 회장은 구속되고 그룹은 공중분해됐습니다. 패션에 집중했으면 지금도 살아있었을지 모를 회사가 백화점과 오피스텔에 눈이 멀어서 스스로 무덤을 판 거예요. 나산의 사례는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본업을 벗어난 무리한 확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오너의 도덕적 해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조이너스와 꼼파니아라는 이름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브랜드들을 만들었던 나산그룹의 영광은 이제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